12단지나 13단지나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28평이 이제 9억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85% 수준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인 업체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7호선 이제 철산역 위쪽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이제 12단지가 있습니다. 12단지나 13단지나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그 13단지의 분담금과 그 12단지의 분담금은 얼추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지금 28평이 이제 9억에 올라와 있고요. 거의 한 7억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최근에 4월에 이제 3월하고 4월에 거의 9억 언저리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가 2460세대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6.9평입니다. 그래서 28평이 15.31평을 가지고 있고 31평이 16.4평, 33평이 17.49평, 43평이 22.96평의 대지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5월 9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도 지역이 원래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형을 해줬고요.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이제 16.6%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 시설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용적률은 중첩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이제 맥스 330%까지 가능을 하고 채건층 수는 이제 49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축 세대 수는 3,719세대고요. 임대는 없고 토지 등 소유자가 2,460명. 그래서 일반 분양이 1,259세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51%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정도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 평형별 신축 평형을 보게 되면 이제 59, 74, 84, 102, 109, 13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8호 초과 평형이 458세대, 60 초과 8호 이하가 3089세대인데 지금 74가 877세대잖아요. 그러니까 84가 굉장히 많아요. 2212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종전 세대수가 2460세대니까 그러니까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전용 84는 이제 충분히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됐고, 그리고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으려면 결국 39, 42 요거 합치면은 180세대고, 그러면 8호 초과가 458세대니까 30평하고 이제 32평 소유자들 중에서도 로얄층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한번 도전은 이제 해볼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28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용 84를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순부담률은 이제 13.34%고요. 그래서 토지로 기부 체납하는 면적과 이제 건축물로 기부 체납하는 걸 보면 지금 건축물이 이제 공공청사, 그다음에 광성초등학교 이제 단지 내 초등학교 있단 말이야. 학교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양천 쪽으로 이제 덕계공원 시설물을 이제 설치한다. 그런 면적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정 비례율을 보게 되면 109.6%라고 돼 있고요. 수입이 4조 7,147억, 지출이 2조 3,846억, 종전자산 총액이 2조 1,25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율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총 사업비에 여기 건축물 및 기반시설 공사비가 75.54% 이렇게 돼 있고 관리비 및 보상비 7.35%, 사업비 금융비용이 4.8%, 예비비가 이제 4.2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보게 되니까 결국엔 이제 사업비 금융비용 비중이 결국 이주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부담을 이제 하기에는 요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이주비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것 같고, 평당 공사비 같은 경우 지금 평당 800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추 이 금액이 맞아요. 1조 8천억, 1조 6천억, 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평당 한 800만 원 정도로 공사비를 추정을 했다. 자, 공동주택 분양 수입을 보게 되면 이제 조합원 분양 수입하고 일반 분양 수입이 돼 있는데, 5구가 172세대 해가지고 총 합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4조 4천억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종전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28평 같은 경우가 8억 2,700이고, 30평이 맥스 9억 1,900, 32평이 9억 3천, 39평이 10억 5천, 42평이 12억 1,400, 요렇게 이제 추정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 보게 되면 전용 84가 이제 11억 2천이고, 102가 13억 5천, 109가 14억 1천, 134가 16억 3,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3,700만 원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85% 수준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좀 계산을 해보면 지금 34평에 3,700이면 보자. 12억 5천이고, 요거에 85% 이렇게 하니까 10억 7천 정도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34평이 아니고 대략 한 35평 정도 되겠네요. 35평에 3,700 이렇게 하면 얼추 맞네. 곱하기 0.85 하니까 11억. 그러니까 부장평수는 한 35평 정도 되고요. 예. 자, 그래서 평형별 분담금을 계산을 해보면 28평을 가지고 있으면 뭐 74나 84, 이제 84는 당연히 이제 분양 맞는 거고,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한 74 정도를 분양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84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2억 8,977만 원이니까 거의 2억 9천만 원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내게 되고, 30평이나 32평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가액이 뭐 9억 2천, 9억 3천 정도 되고, 전용 102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4억 1천, 2천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고, 84를 신청하게 되면은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분담금을 낸다. 그리고 39평하고 43평을 가지고 있으면 전용 109를 신청을 하게 되면 39평 소유자는 3억 6천, 43평 소유자는 1억 9,800, 그리고 전용 134 같은 경우는 39평 소유자는 이제 5억 8천, 43평 소유자는 4억 1천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도 이제 공사비가 이제 800이니까 요거도 이제 공사비를 올려야 된다. 근데 일반 분양가 자체가 뭐 지금 한 12억 정도로 돼 있으니까 주변 시세에 비교를 하면 조금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가 올려서 이제 공사비 증액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주비 금융 이자와 분담금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조합원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9억에 올라와 있는 28평 있잖아요.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3억이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분담금이 3억. 그러면 결국 이주비 이자랑 재건축 부담금 요게 이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 가지고 뭐 한 1억에서 한 2억 뭐 요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합치면 12억에 뭐 13억, 14억 정도가 현재 한 실매입가로 보인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신축 시세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주변 신축보다 이제 13단지 같은 경우 입지가 이제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세를 더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철산주공 13단지 정비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